여러분, 오늘은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집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집은 몸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일까요? 분명 집에서 푹 쉬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했던 적 있으시지요? 병원을 찾아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약을 먹어봐도 뚜렷하게 좋아지는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집안의 생활 습관이 몸을 조금씩 힘들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는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2023년 연구를 소개하면서 60대 이상 한국인 1247명을 3년 동안 살펴본 결과 만성 피로와 두통, 소화불량, 관절 통증의 상당 부분이 집안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은 편히 쉬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도 바로 집입니다. 대구에 사는 67세 이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걸었고 음식도 나름대로 골고루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무릎이 계속 아프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갔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집안 생활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으며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고 생활한 뒤 약 3개월이 지나자 무릎의 불편함과 아침 피로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인 줄은 몰랐어요. 바로 이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 하나가 매일 반복되면 몸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안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습관 1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거나 돈이 많이 필요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하는데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부터 바꿔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손을 씻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손을 씻으시지요? 아마 대부분 당연히 씻는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원문에서 소개한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운데 화장실 사용 후 손을 물로만 대충 헹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에 한번 적시는 것과 비누를 이용해 충분히 씻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변기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오염물이 있을 수 있고 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작은 물방울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안에 칫솔과 양치컵을 그대로 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변기와 아주 가까운 곳에 칫솔을 놓아두고 변기 뚜껑도 닫지 않은 채 매번 물을 내린다면 위생적으로 좋을 리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손을 통한 감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뒤에는 비누를 이용해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가능하면 뚜껑을 먼저 닫으시고 칫솔과 양치컵도 뚜껑이 있는 용기나 서랍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실 온도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주무실 때 방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놓으십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추운 겨울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연탄불 하나로 추위를 견디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방은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따뜻한 침실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연구팀 자료를 인용하며 수면 중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혈압과 깊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조금 낮아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방 안이 너무 더우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과정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다면 단순히 잠을 적게 자서가 아니라 잠의 질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몸은 따뜻하게 덮되 방 안 공기는 지나치게 덥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침실 온도를 대략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제시합니다. 두꺼운 이불로 몸을 편안하게 덮고 실내 공기는 약간 선선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실 때 어떤 자세로 계십니까?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아예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신의 허리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척추의 곡선이 한쪽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원문에서 소개한 세브란스 병원 관련 자료에서는 이런 자세가 척추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누운 채 고개만 들어 TV를 보면 목에도 부담이 갑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와 목이 굳어 있다면 전날 저녁 어떤 자세로 TV를 봤는지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식사를 마친 직후 눕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곧바로 누우면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바로 눕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동안은 앉아 있거나 천천히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서 쉬더라도 허리를 받쳐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네 번째는 창문을 열지 않는 습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꼭 닫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밖이 더 더러운데 왜 창문을 열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도 요리할 때 생기는 연기와 냄새, 세제나 방향제에서 나오는 물질, 가구와 바닥재에서 발생하는 물질,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쉬면서 내보내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계속 쌓입니다. 창문을 장시간 닫아두면 이런 물질들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원문에서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료와 국내 병원 연구 자료를 인용하며 실내 공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집에서 생활하는 분일수록 환기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창문을 열고 10분에서 15분가량 공기를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맞바람이 통하도록 두 군데를 함께 열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끝내자마자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었으니 쉬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이 식후 혈당 관리와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하듯 힘차게 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안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해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잠깐 걸어도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밥 한 그릇 드시고 곧바로 리모컨부터 찾기보다 딱 10분만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혈당 관리뿐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엌 행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주는 마지막으로 언제 세탁하셨습니까? 매일 식탁을 닦고 싱크대를 닦으니 깨끗할 것 같지만 사실 행주는 물기가 많고 음식물이 묻기 쉬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원문에서는 영국 아베리 스위스 대학교 연구팀 자료를 소개하며 사용 중인 행주에서 많은 세균이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젖은 행주를 사용한 뒤 싱크대 한쪽에 접어놓으면 따뜻하고 습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니 행주는 가능하면 매일 세탁하시고 어렵다면 최소 이틀에 한 번 정도 뜨거운 물을 이용해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세척한 뒤에는 축축한 상태로 두지 말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냉장고입니다. 반찬을 먹고 남으면 그릇째 냉장고에 넣으십니까? 뚜껑이나 랩 없이 그냥 넣는 경우도 있으시지요? 냉장고에 넣었다고 음식이 영원히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생물이 있고 음식끼리 접촉하면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반찬을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고 괜찮으면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식품 위생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냉장고를 살펴 오래된 음식은 정리하십시오. 조리한 음식은 너무 오래 두지 말고 냉장고 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를 빈틈없이 꽉 채우는 것도 피하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돌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입니다. 식사하실 때 TV부터 켜십니까? 혼자 밥을 먹으면 심심하니까 뉴스를 틀어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정신이 팔리면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얼마나 씹고 있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원문에서 소개한 자료에서도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씹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하는 동안만이라도 TV를 꺼보십시오.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원문에서는 한 입에 약 30번 정도 씹는 습관을 권합니다. 빨리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욕실 매트입니다. 샤워하고 나온 뒤 젖은 발로 밟는 매트, 얼마나 자주 세탁하십니까? 물기가 묻고 피부에 각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축축한 욕실 매트는 곰팡이나 진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장기간 세탁하지 않은 욕실 매트에서 발무좀균을 포함한 진균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욕실 매트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하고 완전히 말려 사용하십시오. 샤워를 마친 뒤에는 환풍기를 켜거나 문을 열어 욕실의 습기를 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번째는 저녁의 집안 조명입니다. 밤늦게까지 밝은 형광등을 켜놓고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낮에는 밝은 빛이 필요하지만 잠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지나치게 밝고 차가운 느낌의 조명은 잠을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청색광과 멜라토닌의 관계를 설명하며 저녁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따뜻한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을 대낮처럼 밝게 해두기보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시간도 줄여보십시오. 몸에게 이제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집안의 화분입니다. 식물이 있으면 공기도 좋아지고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해 침실까지 화분을 여러 개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에 물을 지나치게 자주 주어 흙이 계속 젖어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실내 화분의 곰팡이 포자가 만성 기침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침실처럼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라면
화분을 지나치게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매일 습관적으로 주기보다 흙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번째는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목욕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면 잠이 잘 오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욕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과 물의 온도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크게 올라가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취침 직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보다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목욕을 마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밤늦게 몸이 차갑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뜨거운 목욕 대신 미지근한 물에 가볍게 발을 담그는 방법도 있습니다. 13번째는 집에서 맨발로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이용이 어르신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집이니까 맨발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단단한 집에서 오랫동안 맨발로 걷는다면 발바닥과 무릎의 충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는 사람들에게서 발바닥과 무릎의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연구 자료를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밑창이 딱딱한 슬리퍼를 아무거나 신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바닥을 적당히 받쳐주고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실내화 역시 계속 신기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세척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14번째는 소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TV가 하루 종일 켜져 있지 않습니까? 꼭 보는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TV를 틀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 벨소리와 생활 소음까지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뇌와 신경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원문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소음 노출과 심혈관 건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집은 몸만 쉬는 곳이 아니라 귀와 뇌도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TV를 끄고 아무 소리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에는 TV를 끄고 조용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5번째는 옷장입니다. 여러분 옷장 문을 마지막으로 활짝 열어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옷장은 문을 닫아놓는 시간이 길고 옷이 빽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돌지 않습니다. 특히 습한 계절에는 옷장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원문에서는 환기가 부족한 옷장에 보관된 의류와 피부 가려움이나 접촉성 피부염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옷장 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통하게 해 주십시오. 습기가 많은 집이라면 제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가득하다면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옷장에 공간이 생겨야 공기도 순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거창한 건강 비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제대로 씻는 것, 변기 뚜껑을 닫는 것, 침실을 지나치게 덥게 하지 않는 것,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오래 보지 않는 것, 하루에 2번 정도 창문을 열어주는 것, 식사를 마치고 10분이라도 움직이는 것, 행주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냉장고 음식을 밀폐해서 보관하는 것, 식사할 때 TV를 잠시 끄는 것, 욕실 매트를 자주 세탁하는 것, 저녁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는 것, 화분의 흙을 지나치게 축축하게 만들지 않는 것, 잠들기 직전에 너무 뜨거운 목욕을 피하는 것, 집 안에서는 발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실내화를 사용하는 것,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옷장을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5가지를 내일부터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힘들어지고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식사 후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아침에 창문을 열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67세 이영희 어르신도 대단한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새로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슬리퍼를 관리하고 환기를 시작하고 밥을 먹은 뒤 바로 소파에 앉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화장실의 칫솔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행주는 얼마나 젖어 있는지,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은 없는지, 욕실 매트는 언제 세탁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침실은 너무 덥지 않은지, 옷장 안에는 습기가 차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집은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몸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 반복하는 습관도 우리의 몸을 쉬게 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작은 습관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아침마다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은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선 한마디였습니다.